시드니 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곧 건강한 모습으로 곧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사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을 원하고 성취를 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배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내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히 이 몰입이나 집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집중력과 몰입의 힘을 키우고자 하고 원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죠.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몰입들은 많이 있죠. 뭐 숙제를 할 때 급하게 뭐 리포트를 낼 때 몰입할 경우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급하게 이렇게 몰입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몰입한다는 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하려면 주도적으로 몰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공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보고 공유하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사실은 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 몰입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집중에 대한 책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외국 저자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나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혹시나 평창에서 또는 각종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신 분, 금메달리스트들은 사실 특별한 몰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특별한 노력과 몰입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한 36명 정도의 메달리스트, 감독, 관계자를 만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그 누구보다 실질적인 몰입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몰입해 가는 것,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5가지의 목차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소제목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한 자는 길 위에서 헤매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목표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신에게 묻는다. 몰입을 위해 무엇까지 버릴 수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한 특히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슬럼프, 독이 되거나 약이 되거나 네 번째 자기애, 자기사랑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주제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 몰입을 위한 완벽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볼까요?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도 목표를 잡는 게 목표를 잡고 행동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이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능 선수촌에 입촌한 사람들, 과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입촌한 모든 선수들의 꿈이 목표가 모두 다 금메달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대표가 된 것에 만족하신 분도 계시고 그게 상비군으로 만족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입상 정도, 금메달이 아니라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오신 분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목표에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만의 진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목표를 넘었으면 또 다른 목표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먼저 내가 꼭 정해야 될 목표가 없으면 길 위에서 헤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일단 목표를 정하면 모든 게 거기에 맞도록 정립이 된다고 하네요. 국가대표들이 상비군의 목표는 거기에 맞도록, 금메달의 목표들은 거기에 맞도록 맞춰서 훈련도 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턱대고 집중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라 자기 목표에 맞추어서 어떻게 훈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도 자기 목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도 재미있게 352, 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352, 3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의 목표가 명확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5는 그냥 평범하게 시키는 대로 시간을 때우시는 부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2는 뭘까요? 네,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 하지 않는 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희도 352가 있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소비자도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52에 해당하시는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좀 덜 하시는 분들도 주어진 프로그램은 똑같다고 하네요. 금메달이라고 훈련 더 시키고, 뭐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고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과학적인 프로그램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2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건 양적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의 차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질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몰입해서 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같은 시간을 하고 어쩜 시간이 더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집중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목표가 시간의 밀도를 바꾸고 그 시간의 밀도가 성부를,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시간의 밀도를 바꿔낸다는 사실이죠. 그 시간의 밀도를 바꾸어서 그 시간을 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부의 결과가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뇌인지학에서 보면 구상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뇌는 인지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 사람이 처음부터 난 몇 바퀴를 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몸은 거기에 맞춰서 체력을 안배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비용을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뇌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막연히 열심히 할 거야 하면 몇 바퀴 뛰지 못하고 이미 내 몸이 잘 모르니까 소진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몰입을 하고 싶다면 목표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늘 말하는 목표지만 나의 진짜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는 이룰 수 있는 목표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황당한 거, 너무 먼 거 말고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크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부터 집중해서 하는 것부터 해야지 몰입을 시작할 수 있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연 이 금메달리스트들은 어떻게 몰입을 할까? 몰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몰입을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목표를 끝까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모든 금메달리스트는 똑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금메달리스트들은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스케줄입니다.
훈련 스케줄이죠. 두 번째, 본인의 컨디션입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휴일날 잠시 휴가 때문에 집으로 오더라도 애를 돌보는 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돌보고 같이 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 애를 보다가 밤잠을 스치거나 하면 다시 돌아갔을 때 스케줄이 끼어진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어정쩡하게 도와주면서 같이 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내가 목표로 한 건 금메달이라면 그분은 올인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것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다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위하지도 말고 다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몰입은 일단 마주친 자기와 자기 스스로와 치열하게 맞서고 그 존재부터 넘어서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당연히 몰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부터 치열하게 맞서서 나 스스로부터 넘어서지 않으면 남도 넘어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 또 나오죠. 자신에게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적어도 이 책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물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해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이루어서 인생을 더 건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공이 없으면 우리 가족의 성공도 없는 겁니다. 맞는 일이죠. 두 번째 고민하는 게 사람들이 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나만 이기적으로 하다는 팀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메달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서 스스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정간한 팀이 아니라 정말 잘하려면 거기 있는 모든 요소에 계시는 각 구성원들이 모두 최고의 기량을, 역량을 발휘하지만 그 팀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사람이 자기한테 골을 넣지 않고 공만 자꾸 돌리고 있으면 그 게임은 되지 않겠죠. 수비하는 사람이 자꾸 골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 겁니다. 수비수는 수비가 할 수 있는 최고 역량을 해야지만 그 팀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비난을 받을지언정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 것들은 무엇이든 과감하게 버려라 했습니다. 나의 집중을 빼앗는 요소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목소리를 충실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도 버려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 하는 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많은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착한 1등은 없답니다. 메달리스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모든 금메달리스트들은 또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또라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독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강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평상시에 정말 착한 사람들도 금메달을 목표로 삼고 독해지는 순간 착함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태능 훈련소에서도 사실 눈빛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가 이미 순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포기하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네요. 누군가 희생이 죄송하지만 있겠죠. 사실 한 선수로 해서 많이 뒤에서 이름 없이 도와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가족과 이웃이나 많은 형제들, 아이들까지도 나를 함께 도와주고 어쩌면 희생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목표를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독하게 이뤄낼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승자가 되어서 무용담을 말할 건지 패자가 되어서 자기 위로만 하고 있을 건지 그것도 본인이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 투쟁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필코 해내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러서지 말고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들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하는 투쟁심은 금메달리스트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인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생기죠. 기획지 않은 일도 생길 것이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담대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공동묘지에서 훈련하고 수심 깊은 곳에서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담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담대함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느냐 봤더니 담대함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경험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많은 훈련하다가 부상을 입을 때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예선전에서 누군가한테 질 때도 있고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꾸 그걸 극복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해냈는데 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라는 그 담대함이 결국은 스스로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고통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를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운동이 좋아서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피로로 인해서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해가면서 사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싫어하던 운동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작은 성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훈련을 하고 있으면 하기 싫었지만 하는 과정에 작은 성취가 일어나고 입상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들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재미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취에 취하라. 싫어하던 것들이 좋아질 만큼 성취에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취가 아니라 작지만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성취를 맛을 보셔야 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과 인정이 커져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된답니다. 잘하면 좋아지게 된답니다. 그건 오랫동안 간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든 일단 잘하려고 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 성취를 이루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몰입하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3장입니다. 슬럼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슬럼프라는 건 어떤 과정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슬럼프는 내가 치열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슬럼프를 맞이하지를 않는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분들도 슬럼프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단 노력하지 않으면 슬럼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가 생기면 잠시 숨 고르게 한 시간이라고 얘기는 메달리스트들은 얘기를 합니다. 단 시작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건 슬럼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은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고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이 나 슬럼프구나 하는 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자, 슬럼프가 였다면 잠시 쉬고 생각하고 진짜 Y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운동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를 쉬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신의 삶의 한 단계 올려내는 목표는 불확실한 건 필연적인 거겠죠. 확실하다면 끝까지 슬럼프를 느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불안한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선수들은 훈련이라고 하네요. 연습과 훈련이랍니다.
정말 내가 쉬고, 쉴 때는 쉬어야 되겠죠. 진짜 마음을 쉬고 Y를 찾았으면 다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루틴을 만들라는 얘기를 합니다. 루틴이 뭐냐면 자기만의 주문, 자기만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해야지.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왠지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나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자기들의 액션이나 루틴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미리 공을 치기 전에 한 2번 정도를 내가 헛스윙을 해본다든지, 축구 선수들도 보시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라운드에 들어갈 때 잔디를 뽑아서 하늘에 날리고 성우를 그린다고 하나요?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본인들의 루틴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루틴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슬럼프는 이런 분이 있답니다. 이건 슬럼프라기보다는 진짜 성취를 하고 난 뒤에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뜨고 사흘이 지났더니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운동의 새로운 목표든 아니면 다른 분야의 목표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지만 내가 새로운 힘이 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작건 크든 목표가 주는 힘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책에서는 자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자기사랑.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도 자기애죠. 나는 무조건 난 좋아. 누가 뭐라 난 좋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명예, 결과도 자기애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자기애라는 거죠. 단순한 자기애보다 자신의 명예나 성취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자기의 성취를 사랑하는 거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하게 더 몰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 이루는 성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계속 몰입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재밌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몰입을 선택하는데 창이냐 방패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장점을 강화해서 강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단점을 보완해서 약점을 없앨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게 만드는 것 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해서 나만의 강점으로 만드는 것. 뭐가 옳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이 팽팽하게 둘 다 의견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신경 쓰이는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나한테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즈니스 중에서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잘 모르는 신경 쓰이는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창으로 해서 내가 강점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방패처럼 내가 못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기질이 있답니다. 그 기질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경 쓰이는 불안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몰입이 가능합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라이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라이벌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몰입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이연세 씨가 만화가 이연세 씨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를 이기는 방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을 보더라도 본인이 만화를 시작했을 때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 시대에. 자기들 이기려고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경쟁을 하기보다 그분들을 먼저 보내드렸답니다.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공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더니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속 버티고 내 일을 하고 있더니 그분들이 모두 떠나가시고 본인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한테 라이벌 아니 선의의 경쟁자가 있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도움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몰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면
내가 뭔가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긴다면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먼저 보내드리면 결국은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책의 5번째입니다. 5번째 내용은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도 중요하겠죠. 운동선수들이니까 어떤 환경이 최고 환경이냐 봤더니 기량이 뛰어난 선수와 함께하는 환경이 최고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최고 환경이 될 것이고,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환경일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놀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환경은 버리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편한 곳을 버리고 쪽방이라는 고시원에 가거나 저 산속에 가서 자기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걱정되고 신경 쓰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위 환경은 내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실 비즈니스 하기에는 우리는 완벽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의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바라는 최고 환경은 노력한 사람들에만 허락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5가지에 대해서 이 책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말합니다. 완벽한 몰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몰입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버렸을 때만 몰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6명의 인터뷰를 하신 금메달리스트와 이 코치들, 감독들은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만나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겠죠. 선수촌에들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도 많은 것들을 그 순간 버렸어야지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나니까 몰입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버릴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심근호 선수 아시죠? 레슬링을 하신 그분은 이기고 싶다면 좀 더 치열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치열하고 눈에서 도끼가 나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볼의 임오경 선수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운동선수들이니까. 근데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늘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기초가 할 수 있는 그 지식과 그 액션과 그 많은 일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궁 임동현 선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훈련 프로그램도 집중력을 내기 힘들다. 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을 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4, 5, 6, 7, 8 우리 후반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내년에 보너스도 받기 힘들 것이고 시즌이도 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건 사실은 단순한 아주 쉬운 목표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10, 10, 10이라는 겁니다. 사업설명 도전하시고 내가 진짜로 작지만 이걸 10, 10, 10을 성취하신 분들은 그 성취가 나의 몰입의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시드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드니 가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집중하고 어차피 이 비즈니스도 한 번은 몰입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제 5월이 있지 않습니까? 5, 6, 7 진짜 몰입해서 우리 함께 시드니 가도록 합시다. 화이팅! 시드니